그냥 직접적으로 윤석열, 김용현, 박한수 이 3명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안 맞는 얘기입니다. 누구 목숨 빼앗는 거 그렇게 모진 얘기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강성이어서 튀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막판에 처음에 12.3 계엄이 벌어지고 나서 한동안 조중동까지도 윤석열한테 다 돌아서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체포가 임박하니까 조선일보가 특히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어제 조선일보 사설이거든요.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체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김창균 칼럼 조선일보입니다. 역시 직무정지된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하나. 여기에 얘네들의 본심이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체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죠.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체포 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그리고 언론은 자, 조선일보하고 국민의힘이 왜 이러느냐? 왜 이러냐?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윤석열이 끝난 거는 이미 알아요. 조중동도 알아요. 국민의힘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저기 가서 저렇게 윤석열의 호위무사처럼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느냐?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12.3 내란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은 시민들의 힘으로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권력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기득권층이 봤을 때 시민들이 오로지 자신들만의 힘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그 장면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끝끝내 막겠다는 겁니다. 왜 그걸 막겠다는 거냐? 그 장면은 그대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겠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걸음이 되고 토양이 됩니다. 먼 후대에도 그렇고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는 우리들의 자신감, 승리했다라는 그 자부심,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시민들이 승리했다는 그 경험, 그 자신감, 이거는 기득권층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기득권층은 결국은 구질서, 이미 확립되어 있는 기존 체제, 기존 질서, 구질서죠. 앙시앵 레짐이라고 하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딛고 서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유교 문화, 어떤 충이나 효를 강요하는 윗사람들한테, 왕한테, 윗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 부모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단 따르고, 지시에 따르고, 거기에 예를 갖추는,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에 거치면서 잘못 뿌리내린 어떤 군사문화 같은 것들, 조직문화로 그대로 이어져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뿌리내려져 있죠. 아랫사람은 일단 윗사람 지시에 일단 따르는 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그 조직의 어떤 질서, 조직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되는 것처럼 기득권층이 사실 이것들을 교묘하게 굉장히 잘 이용해왔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권위, 질서, 위계,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을 굴종시키고 나약하게 만들고 지배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윤석열 체포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시민들의 힘만으로 내란이라는 이 엄청난 친위 쿠데타를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거 여기까지는 좋아. 오케이. 조중동이나 뭐 국민의힘도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윤석열을 체포해서 권좌해서 끌어내린다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얘네들이 위기의식,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공포심. 이건 안 돼. 이것만큼은 우리가 막겠어.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17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뭐 그때 여러분들 뭐 역사책에서 배웠던 거 뭐 바스티유 감옥으로 뭐 이렇게 막 그 시민들이 쳐들어가서 바스티유 감옥 열고 뭐 했던 건데 루이 16세를 단두대, 길로틴이라고 하죠. 단두대로 결국 처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그러니까 그 결과로 여파가 어떻게 됩니까? 전 유럽이 동맹을 결성합니다. 영국, 뭐 프로이센, 뭐 스페인 해갖고 11개국이 동맹을 결성해서 프랑스로 진격을 합니다. 그죠? 루이 16세는 이미 죽었어요. 프랑스로 진격한다고 루이 16세가 살아납니까? 똑같은 거예요. 쟤네들이 저런다고 윤석열이 살아납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지들도 알아요. 근데 왜 영국, 스페인, 프로이센 이런 애들이 11개국 동맹을 맺어 프랑스로 쳐들어가겠어요? 시민들이, 힘없는 민중들이 왕의 목을 자른다고? 이거는 굳어지면 안 돼. 그게 기정사실화되면 안 돼. 그거는 다시 전복돼서 엎어야 돼.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영국이 루이 16세 좋아했습니까? 영국이 언제든 프랑스랑 친하게 지낸 적 있어요? 1,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늘 앙숙이었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 루이 16세가 예뻐서 프랑스로 진격한 겁니까? 아니죠. 프랑스로 진격했던 그 왕당파들, 왕들, 귀족의 심리, 그 공포감을 조선일보, 국민의힘, 기득권 측이 지금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힘없는 민중들이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처벌하고 처형할 수 있다는 그 장면이 기정사실화 돼버리면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기득권 측에서. 예. 그게 굳어져서 시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민중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이거를 꺾기 위해서 프랑스로 진격을 했고 혁명 세력이랑 전쟁을 벌인 거지 않습니까? 예. 구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조중동들이. 그래, 어차피 정권 교체는 돼. 알아. 하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그 꼴은 못 보겠어. 그러면 제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망이 망소이에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으로 왕을 바꾸는 혁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부들이 왕을 바꾸는 반정은 되는 거예요. 기득권층이 볼 때. 그러니까 중종 반정이나 인조 반정, 연산군을 쫓아내고 광해군을 쫓아낼 때 사대부들이, 기득권층들이 모여서 다음 왕을 지들이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반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는 거는 괜찮아. 근데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이걸 뒤집겠다고? 뭐 동학농민혁명군이 세상을 뒤엎겠다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목표는 민주당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각오했어. 근데 얘네들이 하겠다는 거는 우리끼리 짬짬이 해서 민주당 좋아. 민주당으로 정권 넘어가면 어쩔 수는 없는데 우리끼리 국회 안에서 혹은 기존 질서 체제 안에서 관료들끼리, 국회의원들끼리, 뭐 검사들, 판사들 뭐 들어와서 우리들끼리 짬짬이 해서 지들끼리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해서 정권이 교체되고 다음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는 오케이, 괜찮은데 이 국면, 이 정국을 시민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의 힘의 결과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두 눈 뜨고 못 보겠어. 이걸 막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승리의 기억, 그 자신감, 그 완성은 뭐냐? 그 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윤석열 사형이 언도될 때까지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할 겁니다. 조중동과 국민의힘은 시민들이 승리하는 그 자신감과 승리를 쟁취했다는 그 자부심, 그 희열, 그 기억, 그거를 기정사실로 만들지 않겠어. 너희들은 결국 이 세상은 니들 뜻대로 안 돼. 거봐. 세상은 시민들, 민중의 것이 아니야.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우리들이 짬짬이 해서 하는 거야. 그 열패감, 패배감, 그 좌절, 정치 무관심, 이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한번 바뀌는 거 괜찮아요. 민주당으로 한번 정권 바뀌는 거 괜찮아. 괜찮아. 예, 거기까지는 오케이. 지금 그 상황까지는 온 거예요. 쟤네들도 다 알아. 그거 받아들여. 하지만 그야말로 혁명이 완성되는 거, 빛의 혁명이 바뀔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이거예요. 저는 그 완성을 사형으로 보는 겁니다. 저들의 패배의 완성이 윤석열 사형 집행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외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그 생명을 하나 빼앗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이거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빛의 혁명을 최종 승리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그들에게 안기는 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포하고 윤석열을 깜빵에 보내고 뭐 무기징역하고 하는 거는 부분적인 승리예요. 나중에 뒤집힐 수 있는 승리입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거 맞습니까? 그들을 상대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부분적인 승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좌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들이 천수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저렇게 갔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승리를 해야 된다. 그거는 계엄, 내란, 핵심 수뇌부들의 숨통을 끊는 것이다. 긴 시간, 저들이 결국 또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망각, 우리의 기억의 쇠퇴입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패배에서 물러서는 것 같지만 저 뒤에서 수그리고 있다가 도사리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결국 윤석열은 1심에서 사형을 받더라도 2심에서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깎인 다음에 또 어느 순간 사면이 되고 또 어느 순간은 헛소리 하면서 보수 진영에 계속 메시지를 낼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한테 패배감이나 좌절감이나 조중동과 저들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획책할 거예요. 저는 이번 내란이 그래서 우리의 DNA,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뿌리 박혔던 이 DNA, 기득권 측은 뭔 짓을 해도 친일파 때부터 나라를 팔아먹어도 쿠데타를 일으켜도 민중들을 막 학살해도 광주에서 막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시민들을 학살해도 괜찮다. 괜찮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민주주의는 발달해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 기득권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요했던 그 굴종의 역사, 이 DNA를 한번 바꿀 때가 됐다. 적기다. 그 최종적 완성은 윤석열의 사형으로 완성시켜야 된다. 예,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